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10억 정도 되고요. 주식이랑 앞으로 들어올 또 현금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총 자산 30억이고 올해 현금 배당금은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1억 이상 돼서.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주님 채널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쭈압이라고 하고요. 직장 생활을 공기업에서 24년 동안 하다가 작년 9월 30일까지 다니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쭈압의 배당 투자 은퇴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 채널에 이제 은퇴를 하고 노동을 하지 않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또 모습, 파이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에도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쭈압이라 했는데요. 네네. 쭈압이 뭐예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런닝만 입고 맨 얼굴로 나 유튜브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자다가 그냥 저 오늘부터 유튜브 시작해요. 이름은 있어야 되잖아 이러면서 제 이름에 끝자가 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쭈를 하나 정해놓고 제가 그때 당시에 먹방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봤던 먹방들이 다 두자였었어요. 쯔양, 희박, 뭐 주연 막 이런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두자로 가야 되겠다. 쭈쭈쭈쭈 하다가 쭈아? 쭈아? 괜찮은 것 같은데? 백수 생활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백수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산만 어느 정도 됐으면 40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잖아요. 백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기에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다른 채널에도 나갔을 때 아니래요. 파이어 맞대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파이어 맞다고. 그래서 그냥 파이어 하기로 했습니다. 파이어족이라 하면 자산 어느 정도?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을 또 케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녀 양육도 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 50년 정도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다 이러면은 그때는 한번 파이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너무 목표 금액을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나중에 그 노년에 또 다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배당주 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나는 생활비면 1년 생활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5% 배당주에 넣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되니까.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금 물가에 맞춰서 그렇게 잡으신 그러니까 제가 잡았다기보다도 전문가들이 보통 은퇴를 하려면 노후에 생활하려면 10억 정도는 필요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있으면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뭐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활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 그 5천만 원, 5% 배당주에 계속 넣어서 배당을 계속 받으신다는 전제 하에서. 자산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10억 정도 되고요. 주식이랑 뭐 이렇게 좀 앞으로 들어올 또 현금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총 자산 30억이고 대출은 없습니다. 올해 현금 배당금은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1억 이상 돼서 월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 생활 하시면서. 네네네. 그래서 배당주 투자한 거예요. 현재 자산을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 공기업 출신이거든요. 근데 워라밸은 좋지만 사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서 계속 자산을 늘리다 보니까 2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꾸준히 모으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대박 투자도 없었지만 크게 손실 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안전하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어디다가 투자하시나요? 주식 뭐 거의 주식이 뭐 많죠. 네, 부동산은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주식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주식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사 초기에는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인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지하 월세방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거 갚고 전세 가고 또 조금 더 큰 전세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제가 아파트 하나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둘이 자산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을 공유하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비중이 되게 컸고 신랑은 주식 비중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집 사고 차 사고 조금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니 부동산은 해보니까 이게 오래된 아파트는 계속 수리도 유지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 관리도 하고 공실 관리도 하고 주식이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수익률을 봤을 때 그 삼성그룹 펀드에 들어가서 뭐 50% 정도 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깔끔하다 주식으로 가자.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 결혼식도 안 했습니다. 그 돈 아껴서 투자하려고. 결혼식도 안 했고 3천 정도 됐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또 주식으로 계속 굴려서 또 송도에 아파트 사고 또 남은 돈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직장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월급을 타면 한 사람 급여는 무조건 주식 투자, 보너스나 성과급도 한 푼도 안 쓰고 다 투자. 그 다음에 그렇게 처음에는 사고 팔고 했어요. 주식 매매를 하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지수 수익률보다 못하더라고요. 지수 인덱스 수익률보다 못하고. 그래서 아 이게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여의 절반 이상 항상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배당 받으면 계속 재투자를 해서 또 장기 투자를 하면서 또 분산 투자 종목을 여러 가지로 늘려가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투자는 왜 해야 됩니까? 이상한 질문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게 현금이랑 현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피디님은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돼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물건이 부동산이랑 주식이에요. 원자재, 금은 달러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물건이고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현금이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그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로 디플레이션 시대일 때는 그냥 저축하시면 그게 최고죠. 돼지저금통에 저축하는 게 최고시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을 들고 적금 이런 거 드는 것도 좋지 않나요? 안정적으로. 금리보다 예적금이 높으면 당연히 좋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율이 낮을 때 특히 사내 대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이자가 낮잖아요. 다 전액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다 대출 받아서 나 투자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뭐 저도 대출 받아서 투자한 적은 있어요. 네, 충분히 다 고려를 한 거죠. 이자 내고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안 하세요? 부동산 투자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사람 상대하는 게 일단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세금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실 관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임대차 계약도 그렇고 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깔끔하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저 집에 그 전업 투자자 분들처럼 이렇게 컴퓨터 깔아놓고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 하나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 성향에 더 맞았다. 그리고 수익률 부분에서도 5% 배당주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험을 좀 하신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기가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빨리 캐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배당주 했는데 배당주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실적이 나와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는 주식을 받아오고 그리고 실적이 나서 이익금이 생기면 같이 공유하는 거죠. 배당주 종류에는 뭐 배당주, 고배당주, 성장주, 배당 성장주 등등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나오면은 성장주인 거고
배당이 계속 나오면 배당 성장주 아닐까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도 매수하면서 또 매매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박도 없었지만 크게 손실 난 적도 없어요. 꾸준히 수익은 있었는데 기간을 놓고 보니까 이게 지수 투자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이게 배당주 투자를 많이 가는 게 약간 배당주 투자가 지수랑 가는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잘 안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배당도 나오고 버틸 수 있겠다 장기 투자하면서. 그래서 바뀌었고 5, 6년 전에 들어갈 때 배당주를 찾아봤는데 너무 싼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사지? 그러면서 그때 줍줍했죠. 금융주하고 은행주가 그때 당시 되게 고배당주에다가 가격도 너무 쌌어요. 너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둬야 되겠다. 왜 안 사지? 사람들이. 근데 배당주가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때 이게 뭐 5% 받아서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5% 뭐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 야 20% 30%는 벌어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뭐 30% 20%가 아니라 장기 투자 하면서 그 복리의 효과를 믿은 거죠.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섹터가 좀 몰려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 종목이라도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금융지로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가 있고요. 보험주로 삼성화재랑 삼성생명이 있고 증권주로 삼성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 있고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유주, 지주사 등등 해서 수십 가지, 그러니까 30개 넘게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큰 기업이고 사업 모델도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아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보유 수량은 제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도 필요하시면 이쪽에 쫙 올려드릴 수 있어요. 쓰 네 계좌. 올해 현금 배당금은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1억 이상 돼서 월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이고 보니까 금융 쪽에 종목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딱히 국내 주식이다, 은행주다, 금융주다 이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배당주를 비교하다 보니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금융주, 은행주들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난 무조건 이거다 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더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싹 다 교체할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증시 밸류업 정책이 나와서 약간 배당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당주한테는 좀 호재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있고요. 기원하는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투자했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10% 훅 떨어지더라고요. 고려아연이라고 놀래갖고 막 손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려아연 되게 생각나는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 두세 배가 가더라고요. 지금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놀래갖고 팔았는데 몰랐죠. 이제는 알았으면 장기 투자했을 텐데. 그랬던 것도 있고 스타벅스 때문에 이마트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해서 이마트에도 투자했었고 근데 제일 아쉬운 게 그러니까 주식 종목은 아닌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제일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내 아파트 맞은편에 그 체인점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자주 가던 빵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드님이 유학 갔다 오셔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해드릴까요? 비트코인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비트코인이 뭐야? 아니요, 그냥 저 현금으로 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그걸 알아봤으면 진짜 수천억 됐겠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럼 주식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다 부자 됐겠죠. 사실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알면 다 부자 됐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중요해요. 꾸준히 실적이 나와도 배당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장기 투자가 되고 그리고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당을 또 재투자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계속 나와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다음에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점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장기로 가져가고 또 분산 투자. 왜냐하면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주의할 점은 배당주들이, 그러니까 사업 모델들이 오래되기도 하고 더 이상 성장이 없을 거라고 외면받는 부분이 인하 요인,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적을 아까 강조하셨는데 네. 실적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실적도 보이지만 다음 실적을 예상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의 실적을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선택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PER, PBR, EPS, 뭐 ROE, 뭐 유보율, 영업이익률, 뭐 매출이익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저만의 또 투자 철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좋은 가격이라 그러면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PER 낮은 종목을 사면 되는 건가요? PER? 아,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누구나 접어 사서 다 돈 벌죠.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접어주를 사도 계속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접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된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또 고포에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퍼가 700에서 뭐 1000도 갔었거든요. 그러면 700년, 1000년인데 그래서 투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실적이에요. 아이러니한 게. 저도 실적이고 이 테슬라 고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실적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뭐 하시다가 혼자 터득하신 거예요? 아니면 배우신 거예요? 배운 게 아니라 주식 하시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이거 공부를 하면 끝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투자를 못 해요. 퍼가 너무 높다,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는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지주사의 우선주 종목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GS우나 SK 디스커버리우 같은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PBR이 0.2 정도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싼 가격이라서 그거 좀 지켜보고 있고요. 아무리 그 더블 카운팅 문제가 있어도 너무 싸요 지금. PBR 0.2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싸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돈이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주가가 안 오르면 전체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 다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주가가 뭐 이렇게 또 등락이 있으면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고요. 사시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 따라서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니까 그 점 항상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주를 중에서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배당주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공부를 깊게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과 병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위에서 주식 하는지도 몰라요. 배당주 투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보다 시간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일수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는 진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주가 등락이 크지 않거든요. 시세 차익 같은 것도 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배당금도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건보료에서 8% 정도만 추가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뉴스를 보면 뭐 감세도 얘기가 나오고 뭐 분리과세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면 또 이렇게 뭐 세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거에 맞춰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항상 생각해 놓고 있던 부분이라. 세금에 그것도 변화가 있으면 거기 맞춰서도 또 투자. 그러니까 개인 8,400인가 500까지는 15.4%고 그 이상 올라가면은 또 구간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개인당 8,400 정도 되니까 한 1억 6천까지는 15.4%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보통 분들은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절세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배당 기산일에 매도를 했다가 배당 낙일에 매수해서 또 세금 안 내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방법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편법은 아니죠? 아, 편법은 아니에요. ETF 인기인데 안 하세요? 아, 저도 거래세가 없어서 예전에 ETF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래세가 없다 보니까 단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또 점이 있어서 지금은 종목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용 수수료도 나가고 고평가된 종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싫어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 하지만 ETF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나는 주식 공부가 전혀 안 맞는다. 공부하기도 싫다. 귀찮다.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ETF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코스피 지수나 S&P 500 지수 연동되는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백테스팅 해봐도 수익률이 진짜 높습니다. 두세 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뭐 또 금은 달러 같은 ETF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깊게 들어가면 정말 공부할 게 많은 심오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초보자분들한테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순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입사했을 때 지금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했을 때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4년 동안 30배가 올랐어요. 좋은 종목이죠. 근데 너무 대형 종목인데다가 매크로 영향도 많이 받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꾸준히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놓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샀지만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실 거면은 우선주를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격이 싸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주식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 개미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코스피 3,000 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넘죠. 3,000도 가고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분들도 지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실적이 오르면 언젠가는 같이 따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피 퍼로 계산을 한다면 30년 후에는 12,000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갔으면 좋겠고. 근데 정말 한국이 잘 돼서 실적이 많이 나오면 이 눌려있던 게 어느 날 순간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 금방 가거든요. 가게 되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주식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겁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그래요. 공부를 해봤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보다 귀한 시간에 주식에 너무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리고 크게 욕심도 없어요. 연간 수익률 8%에 10년 동안 2배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죠. 아유 저거 갖고 언제 되겠어. 그러니까 욕심 내시면 안 돼요. 그 잘 되신 분 몇 분을 보시고 8% 10% 이런데 10% 벌기 힘듭니다. 복리의 힘을 믿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쓰지 마셔라. 하루 종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근무 시간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상사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식으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결국은 근로소득을 저축하는 습관이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시드머니가 없이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중에 1억 모아서 돼야 된다.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 주라도 계속해서 모아가는 습관이 필요해요. 저축하듯이. 그래야 나중에 큰 돈이 들어와서도 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보너스도 사본 적 없고 계속 투자했고 배당도 받았을 때 써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재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돈을 아끼는 습관이 기반이 돼야 이게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시드머니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 주씩 사 모아라. 돈 10,000원이면 주식 살 수 있잖아요. 1, 2만 원이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젊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실적 나면은 배당금 타오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을 안 하지만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들 성공 투자하셔서 노후에 편안한 노후 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